이 집에 TV가 없는 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고객님께서는 TV가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를 If you do one favor, just stay with me. I don't usually need nobody, but lately I've been.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진행했던 30평대 현장이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Hello, I'm the freshest in the place. When I laps with my vibe and you can't keep the pace. Head to toe while I'm dripping in style. I'm fly with $1 million smile. 그 신발장이 보통 30평대라면 좀 답답해 보일 수가 있는데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중문도 불투명 중문이 아니라 시선이 잘 보일 수 있게 투명 유리에 슬림 프레임 중문을 넣었습니다. 들어왔을 때부터 시선이 거실까지 쭉 뻗어 나가니까 집도 넓어 보이고 마음도 탁 트이는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전면에 보이는 저 벽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 혹시 트래버틴인가요? 여러 현장에서 많이 썼던 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트래버틴 타일은 결이 고든 게 특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롭결로 이어지게끔 해서 기둥처럼 보여지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왼쪽에 한 단 들어가 있는 유리를 시공을 해서 좀 더 기둥의 느낌이 우뚝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현관이 지금 이 폭이 좁잖아요. 문 사이즈를 가로폭을 길게 하면 열었을 때 이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가로폭을 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수납도 그렇고 이걸 미니멀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도어 길이를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꽉 채워놨어요. 다 내력벽으로 갇혀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임리적으로 늘릴 수는 없었고 시선을 좀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한 게 이번 디자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쪽 방부터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스타일링 팀의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방 스타일링 하셨나봐요. 스타일링 한 방 들어오실래요? 네, 제가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게 됐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은 큰 자녀분의 방이었어요. 근데 최대한 색이 절제된 방을 원해서 인테리어는 이렇게 어두운 색감으로 디자인이 되었는데 가구 역시 어두운 톤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럼 아이가 블랙 가구를 원했던 거예요? 네, 블랙 가구를 원했는데 너무 아저씨 방 같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약간의 옐로우 포인트를 줘서 이 방에 활기를 주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블랙을 좋아하는 아이였군요. 네, 사춘기에 접어들. 이건 안 할게요. 네. 저희가 제안한 그런 유연한 가구들과 소품들 덕분에 이 방이 세련된 아이방이 된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홈 스타일링 꿀팁 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는 취향이 바뀌어 나갈 텐데요. 어떤 특정한 색깔을 주조색으로 삼아서 엄마 아빠랑 실랑이를 하는 것보다는 무채색이나 내추럴한 톤을 바탕으로 아이의 취향이 담긴 소품들을 배치해보세요. 아이도 자신이 고른 소품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서 인테리어에 관심도 갖고 또 인테리어 역시 돋보이는 공간이 되니 아이방 인테리어에 참고하세요. 참고해 볼게요. 저희 디프로그가 이제 홈스타일링 팀이 따로 생기면서 인테리어를 계획하는 도중에 홈스타일링까지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완성도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구축 공사할 때 애매한 공간들이 많은데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계획성 있게 만들게 되면 좀 더 완성도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대망의 거실입니다. And after days up in a haze, wearing my darkest clothes, smoke on the walls, flood in the hall, feels like we're getting close. Taking the hit, think this is it, give me the overdose. Heavy metal on my wrist, put it on and go. 제가 이 집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TV가 없는 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고객님께서는 TV가 계획이 없으셨어요. 요즘에 문의 주시는 분들 보면 TV를 거실에 안 두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풀고는 하거든요. 책장을 만들기도 하고 스타일링으로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제작 가구 형태의 장으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 중 하나가 거실장이거든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이라던가 인테리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형태가 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여닫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왼쪽, 오른쪽 다 이제 찬넬 구조로 만들어 놔서 이제 둘 다 이렇게 열려요. 아하. 찬넬부를 요 간격을 저희가 30mm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 이 공간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이쪽도 장이고 이쪽도 장입니다. 제가 지금 눈에 띄었던 게 열었을 때 안에 뭐가 들어있는
있나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느냐였어요. 보통 이 정도 평수 되는 집들은 수납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TV가 없어진 대신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가구를 제작을 함으로써 집의 아이덴티티도 되고 수납도 되고, 또 이렇게 열어보시면 수납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공간이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수납장을 통해서 이제 공간이 정리가 잘 될 수 있게 된 거죠. 무드가 굉장히 차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두운 톤의 내추럴한 우드와 밝은 코지한 느낌의 이런 화이트 톤, 그리고 저 트레버틴 석재까지 자연스럽고 정갈한 느낌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축 인테리어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능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저희 디프로그 스튜디오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열 교환기입니다. 이 집에도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부분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전열 교환기 할 때 이게 과연 우리 집에 설치가 될 것인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됩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장의 층고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단내림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네네. 특히 전열 교환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많은 고객님들이 이게 내려오는 거에 대한 미적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라운드진 이 천장과 이런 게 집에 하나의 또 굉장한 포인트가 돼 있거든요. 인테리어 할 때 배관 경로 같은 것들을 계획을 잘 잡아서 들어가면 충분히 걸림돌이 아니라 디자인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준호 시장님도 전열 교환기 설치했잖아요. 저희 집은 경동나비에 있는 환기청정기를 시공을 했거든요. 이게 확실히 좋은 게 공기질 센서가 집안의 공기를 자동으로 계속 측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라돈 수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주니까 공기가 되게 깨끗한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들어가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새집 증후군 이런 것들 걱정이 되게 많으신데, 그 라돈 수치를 측정해줄 수 있다는 게 이 집의 공기가 어느 수준인지를 체크할 수 있고 모드를 바꿔가면서 이제 환기를 빠르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없어져요. 저희가 맨날 영상에서 이렇게 전열 교환기를 왜 이렇게 떠드냐 하면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삶이 좋아질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전열 교환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인테리어 업계에서 전열 교환기를 저희처럼 열심히 얘기하는 회사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전열 교환기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도 제작해서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른 거 안 하셔도 꼭 전열 교환기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거실도 저희 스타일링 팀의 터치가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고 어떤 가구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있는 가구들 어디선가 한 번씩 본 제품들이죠. 어떤 제품들인지 저희 땡큐님이 좀 소개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땡큐님이요? 네, 보시다시피 여기는 프리찬스의 슈퍼 엘리티커 테이블과 세븐 체어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이 조합의 매력은 단순히 브랜드 가치 때문만은 아니라 형태의 조화에 있어요. 세븐 체어의 특유의 부드러운 곡선과 테이블의 간결한 원형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균형을 잘 만들어주거든요. 이 공간이 라운드가 져 있기 때문에 유난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기 톨로메오 플로어 조명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라인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아해집니다. 그리고 이 소파는 고객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잭슨 카멜레온의 볼선 소파예요. 소파의 톤과 이 집과도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서 유지하시기를 추천을 드렸고, 이 러그도 추천을 드렸어요. 러그가 공간을 너무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용부에서 식탁의 공간을 분리하기도 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공간에 더 완성도가 있어졌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커튼 블라인드는 그냥 햇빛 가리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테리어 요소거든요. 맞습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일종의 마지막 마감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희가 커튼이나 블라인드 말씀드릴 때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색만 맞춘다가 아니라 마감재와 어울리는 섬세한 질감과 조화로운 텍스처까지 함께 고려해야 완성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마감재의 결감과 질감이 비슷한 소재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고 통일감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벽면이 부드럽고 매트한 텍스처라면 커튼도 살짝 조직감이 있는 패브릭을 선택하는 게 조화를 이루기 좋고요. 반대로 뭔가 차분하고 무광 위주의 공간이라면 커튼의 은은한 광택이나 부드러운 반사감이 들어가면 공간이 한층 더 우아하고 세련된 무드로 바뀝니다. 주방으로 이동해 볼까요? 주방에서 없애면 안 되는 거를 없앴다고 들었어요. 주방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네. 없잖아요. 냉장고를 없애버렸네. Oh my god, I'm just playing with him now, yeah. Oh my god, what she saying, say it loud, yeah. 네, 냉장고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짜잔! 냉장고를 이렇게 숨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몇 년 지난 집을 갔을 때 냉장고를 보고 저 모델이 3년 전 모델이구나, 4년 전 모델이구나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네네. 딱 냉장고만 톤이 다르잖아요. 네.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 미니멀하게 가는 것도 그렇고 좀 연식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패널 부착형 빌트인 냉장고를 시공을 하면 이런 점들이 되게 좋습니다. 약간 타임리스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패널을 부착하게 되면서 이 문짝들이 되게 균일하게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디자인도 함께 들어갈 수 있고, 거실에서 말씀드렸던 띄운 3cm 형태 있죠? 네. 이게 곳곳에 디자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이제 수납장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을 했군요. 이런 소형 가전들은 고객님과 미팅을 함에 있어서 다 계획이 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높이도 그렇고 구성이 되게 알차고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죠. 좌측도 보시면 네. 여기는 가구장이 아니라요. 이쪽은 이제 발코니로 나가는 커닝도어를 가려놓은 폴딩도어입니다. 빛샘 효과를 막기 위해서 천장이랑 요 사이에도 빛을 차단시킬 수 있게 시공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구장처럼 보여줍니다. 자, 이쪽이 주방 발코니입니다. 이쪽 뒤쪽에서는 세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놓았고, 전열 교환기의 메인 본체가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지 못했던 저 전자레인지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는 쓰레기도 많이 나오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발코니에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앞쪽에도 제가 신경 쓴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 있나요? 다 같은 서랍이 아니라요. 네. 하나가 좀 다릅니다. 아, 바로 여기 속서랍이 하나 또 있거든요. 여기에 수저함을 하나 더 세팅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다이닝 테이블이 거실 쪽에 있잖아요. 네.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할 때, 식사 준비를 할 때 인덕션 쪽에 이제 수저를 세팅을 해두면 매번 돌아가야 되고, 요리하는 어머니 아버지랑 동선이 또 겹치잖아요. 네. 이쪽에 세팅을 해두니까 자녀분들이 수저를 세팅한대요. 네. 여러모로 편리하기도 하고 되게 좋은 방식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무조건 냉장고가 3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었어요. 저 주방 공간에 냉장고 3대를 넣게 되면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거실에 있는 가구를 계획을 했었으니 맨 우측에 있는 쪽을 김치 냉장고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냉장고로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 저 좌측이랑 우측의 디자인이 똑같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 바로 이 김치냉장고 때문이었거든요. 네. 이게 패널이 2개로 나누어져야 됐기 때문에 저 디자인도 똑같이 가져가게 됐던 겁니다. 이어서 이쪽 공간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커브된 곡선 공간들이 있네요. 전열 교환기랑 시스템 에어컨 배관 경로를 계획함에 있어서 디자인으로 좀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 고객님께서는 조금 우아한 걸 좋아하셨고, 남편분 고객님께서는 직각한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어우러지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다 직각으로 풀려 있고 여기는 라운드로 풀어 놓은 겁니다. 두 분 다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형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이쪽 복도 공간인데 원래 이렇게 복도벽이 튀어나온 건 아니었다면서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방의 문이 공용부에서 바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을 바로 눈으로 가늠하게 되고, 그리고 이 깊이감도 아무래도 없어지게 되죠. 벽을 일부 조금 뽑아냈습니다. 라운드 벽을 타고 복도 공간이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주잖아요.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벽을 괜히 뽑은 게 아니라 뒤쪽에 보시면 온도 조절 장치라던가 전열 교환기 컨트롤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쪽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헛되이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도의 라운드 곡선의 흐름을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 방에 나오게 되는데, 어떤 공간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둘째 아이의 방입니다. You know we don't play. Stay out the way. Check out this look on my face. I'll come save the day. Give me my cake. 이 공간이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짜는 게 중요했습니다. 침대의 위치를 우선 이곳으로 정했고요. 이 뒤쪽이 날개벽이었거든요. 그 날개벽의 일부를 조금 더 뽑아내서 포인트 오브제들이나 그런 것들 둘 수 있는 장식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가구장을 짰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침대 발치랑 가구장의 폭이 좁기 때문에 여닫이 문으로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구축 아파트들의 문제예요, 문제. 이런 날개벽들이 얘네 때문에 진짜 레이아웃이 정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에 수납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알맞게 넣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공간이 안방이네요. 네. 네, 안방 공간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고 들었는데 어떤 디테일들이 또 숨어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쪽 문도 슬라이딩 도어네요. 요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도어를 그렇죠? 열면 네.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멋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게요. 우리 거실에 있던 그 가구의 미니 사이즈 같은 느낌이고 약간 화장대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여기는 화장대고 거실에 있는 디자인을 어느 정도 같이 가져온 거거든요. 이 방이 제일 저희가 신경을 쓴 이유가 한정된 안방 공간 안에서 잠자는 것과 이런 드레스룸 그리고 이 화장대 이 목적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었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게 되면 서랍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쪽에는 스킨케어 제품들 둘 수 있고 이 두 칸은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액세서리들 둘 수 있게 해놓고 맨 밑에는 드라이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기를 둘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된 계기 또한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가 듣고 이런 식의 공간이 고객님께 더 잘 맞을 것 같다 해서 만들어내게 된 구조예요. 가변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바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 도어도 평소에는 열어두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안방 같은 느낌이 아니라 공용부에서 보면 그냥 또 다른 공용부의 공간처럼 보여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열어뒀을 땐 공용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제분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 이 안방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쪽 벽이 없었다면 엄마 아빠 방에 들어와서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화장실인데 지금은 저희가 이쪽에 가구를 벽체화 시키고 저 안쪽에 또 도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안방은 저 안쪽에 있게 되니까 여기 공용부가 되니 이쪽에서 바로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문을 다시 닫으면 또 여긴 다시 안방의 영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공간은 가변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수납인 것 같습니다. 이 전면에도 수납장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이 스타일러를 대부분 상부에만 플랩장을 만들고 그냥 이렇게 빌트인 형식으로 보여지게 두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그냥 도어로 가려둔 겁니다. 이 스타일러가 기존 스타일러를 가져오건 새로 스타일러를 구매하건 그냥 이 안에 계속 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 왼쪽에 스타일러를 다 못 돌린 것들이라던가 그리고 돌리고 난 것들을 여기 또 걸어두기가 좋아요. 손님이 왔을 때 옷을 또 몇 벌 걸어둘 수도 있습니다. 안쪽에 마지막 침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최소한의 수면 공간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많은 수납을 가져가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엔 인테리어 하면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바꿔서 하는 게 집 인테리어였다면 지금 보시는 이것처럼 우리 가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안방을 축소하기도 하고 어디 안방을 늘리기도 하죠. 또 주방과 거실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바꾸는 게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테리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블라인드랑 커튼, 홈 스타일링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 땡큐님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시죠. 블라인드는 너무 기능적으로만 접근하면 인테리어의 흐름을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맞는 소재 선택도 중요하고 창을 어떻게 나누고 두께감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 공간의 스케일에 맞게 조율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공간을 스타일링하면서 잡았던 컨셉이 있어요. 고객님들처럼 단아하고 단정한 공간에 엘레강스 한 스푼 넣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정말 그러한 공간이 나와서 기쁜 스타일링 현장입니다. 이 집에 어떤 자재들이 사용됐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장준호 요정이 나와서 어떤 자재들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아만 보티스 카밍 크림 포르테 세라믹 프로스트 에놀린 세레나 오크 차콜 아리오스티아 로쏘 임페리얼 인피니티 트레모티노 기아로 동아마로 나투스 진상 아라라이트 브론즈경 집이 아니다. 삶을 디자인한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